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거 모르면 정말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흐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걸 다룬 지도 10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지난번까지 뭐 개념이라든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걸 좀 봤다면 오늘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써? 어떻게 써야 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실생활 활용법부터 뭐 안전 전략까지 핵심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진짜 우리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건 역시 결제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라고 하죠. 네네, 페이팔 USD. 그게 이미 미국에서는 온오프라인 결제에 막 쓰이고 있고요. 아, 벌써요? 네,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아니면 은행 앱 같은 데서 연동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럼 곧 우리도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참전을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와, 판이 커지네요, 진짜.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결제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국경 간 송금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해외 송금이요? 네. 기존에 은행 통해서 보내면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맞아요.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그쵸.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90%요? 와, 이건 뭐 거의 혁신인데요? 시간, 비용 다 잡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물론이고 기업들이 무역대금 결제하는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편리함이 또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긴 합니다. 아, 그런 어두운 면도 있군요. 송금 효율화는 진짜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활용법은 뭔가요? 디지털 예금처럼 쓸 수도 있어요. 예금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네. 특히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형태의 예금 증서랑 비슷하게 안정성을 추구하거든요. 아, 은행이 보증하는 거니까 좀 더 믿을 만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반면에 그 디파이 영역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탈중앙화금요. 거기는 보통 연 한 4%에서 8% 정도? 그 정도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로 활용되기도 해요. 스테이킹이면 그냥 코인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거죠.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네요. 이자율은 훨씬 높지만. 네, 그런 방식이죠. 물론 위험성은 좀 더 높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대출도 빼놓을 수 없죠. 대출까지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요. 뭐 복잡한 심사 과정 이런 거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미리 짜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출이 딱 실행돼요. 와, 그럼 되게 빠르겠네요. 훨씬 빠르고 간편하죠.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요. 근데 물론 이것도 뭐 담보 가치가 갑자기 변동할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혹시 보안 취약점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새로운 위험 요소도 생각은 해야 합니다. 하긴, 편리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매개체로도 많이 쓰여요.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른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뭐 미국 채권 같은 전통자산, 디파이 상품 이런 데 투자할 때 중간다리 역할로 아주 활발하게 쓰이죠. 아, 그러니까 다른 변동성 클 코인 사기 전에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놨다가 투자하고 이익 실현할 때도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이런 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환전소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은행 앱 이런 데서 준비 중이고 네, 그리고 일부 지역 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지역 화폐도요? 흥미롭네요.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는 뭐 이미 훨씬 활발하죠. 페이팔 말고도 레돗페이 같은 선불카드 서비스나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같은 큰 거래소 플랫폼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아, 카드도 있어요? 그럼 그냥 일반 카드처럼 긁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아마존이나 애플페이, 메타페이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사용처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와, 진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류도 많고 쓸 때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써야 안전할지 이게 또 중요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뭘 써야 할지 잘 골라야죠.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형. 이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결제나 예금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는 용도로 적합하겠죠. 네. 둘째는 페이팔이나 나중에 애플, 메타 같은 데서 나올 빅테크형. 이건 아무래도 결제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쓰기는 엄청 편할 거예요. 근데 그 특정 기업 생태계에 좀 종속될 수 있다는 거. 소위 락인 효과라고 하죠. 아, 그 플랫폼 안에서만 주로 쓰게 되는 거요? 네. 그리고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편리함 뒤에 어떤 대가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리 있네요. 그럼 마지막 유형은 뭔가요? 민간 디파이형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건 수익률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연 4, 8% 이자 주는 스테이킹이나 대출, 투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디파이 대출이나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걸로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긴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영역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규제가 아직 불확실하고 해킹 위험도 있고 담보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심지어 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망원이요? 아찔하네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결국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고르고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의 목적 그리고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상 결제가 편한 게 최고인지 아니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인지 그것도 아니면 좀 위험해도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건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현명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제부터 송금, 예금, 대출, 투자까지 다 아우르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아주 강력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분명 새로운 기회를 잡을 거예요. 하지만 외면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좀 변방으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고 또 활용할지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 시간에는요, 정부, 은행, 빅테크, 그리고 우리 개인들, 이 주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얽히게 될지 미래 디지털 금융의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